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탕웨이 주연의 헤어질 결심,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씬 66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밤 하행선에 사람 별로 없는 휴게소에서 맛없는 커피를 마시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혜준. 정한 소리. 괜찮아? 못 볼 꼴 봤잖아.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바로 또 운전해서 집에 가라고 하고. 무슨 직장이 그래? 내가 부산에 갈까? 혜준. 아니야. 올 필요 없어. 나 안 우울해. 일어서자 의자 밀리는 소리. 이제 화장실 가야겠다. 끊어. 전화를 끊고 돌아앉는 혜준. 어떤 남자가 냉면 먹는 모습을 본다. 입 가득 문 면다발을 가위로 끊는다. 씬 67 연립주택 옥상 지상 낮 회상. 마비된 듯 고정된 혜준의 핏발선 눈동자. 땅바닥에 누워 경련하는 산호를 내려다본다. 오가인이 앉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산호의 머리를 눕는다. 오가인의 주황색 치마에 피가 빠르게 번진다. 허공을 향한 홍산호의 두 눈. 초인종 소리 산해. 씬 68 혜준 집 밤. 사진 벽과 마주 서 있던 혜준. 초인종 소리에 놀라 현관 쪽을 돌아본다. 혜준. 누구세요? 당신? 눈구멍을 내다보고 놀라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연다. 무슨 일입니까? 설에. 허락도 안 받고 멋대로 들어오며 재워주러요. 혜준. 내가 독거노인입니까? 팔하고 어깨 주물러 주게요? 사진 벽에서 홍산호 사건 관련 사진들을 떼어내는 설애를 향해. 뭐 하는 거예요? 설애. 해결되면 뗀다면서요. 사진을 부엌으로 가져가는 설애. 가스 오븐에 넣고 망설임 없이 불을 켠다. 다시 벽 앞으로 오더니 제 남편도 태우겠습니다. 사진들을 떼다가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자세히 본다. 월요일 할머니 간병 모습, 아파트 현관을 들어가고 나가는 순간들, 신문실에서 찍은 허벅지 상처, 설에 모르게 찍은 양손을 쫙 벌려서 허공을 손톱으로 핥히는 모습, 시체 안치실에서 찍은 반창고 붙인 손, 설에에게 몸 붙이고 같이 들여다보는 혜준, 망원렌즈로 찍은 설의 집, 어둠 속 자기 옆모습을 실루엣을 가리키는 설에. 이거 뭐 컴컴만 하고. 혜준. 그래도 예뻤어요. 빼앗으려고 사진 한쪽 끝을 붙잡는 혜준. 안 놓아주고 버티는 설에. 결혼 반지는 다시 없어졌다. 설에. 어떻다고요? 말 못하는 혜준이가 느닷없이 중국어로 해봐요. 당황하는 혜준. 게다가 둘 사이가 너무 가깝다. 콧김이 뺨에 느껴진다. 대답을 안 하고 눈만 반짝이며 기다리는 설에. 혜준. 한숨을 쉬더니 더듬 중국어로. 혜준. 예뻐요. 실루엣이. 민망해 사진을 놓아주고 마는 설에. 얼굴이 빨개져서. 설에. 그럼 그건 둬요. 혜준. 이거랑 이것도 빼줘. 신중하게 망설인다. 이것도. 설에. 그 사진을 빼고 다른 사진을 주면서 중국어로. 이게 더 낫구만. 씬 69 침실. 혜준 집 밤. 어두운 방. 심플한 싱글 침대에 누운 혜준. 침대 옆에 선 설에. 이제 안녕히 주무시겠습니까? 혜준. 글쎄요. 설에. 방에서 나가면. 내가 방법이 있어요. 혜준. 방법? 설에. 소리. 미 해군이 개발한 걸 내가 발전시켰어요. 혜준. 나 해군 출신인데. 의자를 가지고 돌아오는 설에. 혜준 머리맡에 놓고 앉는다. 미 해군이 뭘 개발했을까? 설에. 눈 감아요. 혜준. 눈 감았다가 이내 다시 뜨더니 정말 내 심장이 갖고 싶어요? 그걸로 뭐 하게요? 무슨 소리인가 잠깐 생각하다 깨닫고 웃는 설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빙긋 웃는 혜준의 눈을 손으로 감겨주며 내 숨소리를 들어요. 내 숨에 당신 숨을 맞춰요. 몸을 기울여 혜준 가까이 가는 설에. 눈을 감는다. 설의 숨소리를 듣는 혜준.
어느 순간 둘의 숨쉬는 템포가 딱 맞는다. 설에 바다로 가요. 물로 들어가요. 내려가요. 점점 내려가요. 당신은 해파리예요. 눈도 코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물을 밀어내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밀어내요. 나한테. 내가 다 가지고 갈게요. 당신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눈 뜨는 설에 코앞에 있는 혜준의 얼굴. 벌써 잠들었다. 씬 70, 절, 아침. 일요일이지만 가랑비가 오니 경내에 승려 몇 말고는 사람이 없다. 까마귀 몇 마리가 난다. 우산을 함께 쓰고 한가로이 걷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혜준과 설에. 설의 머리칼이 바람에 날려 얼굴에 붙자 정리해주는 혜준.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는 설에. 굳은 살을 느낀 혜준. 설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면서 만진다. 설에 부끄러운 듯 손을 빼며. 설에 한국 여자들은 손이 참 부드럽죠. 주머니에서 핸드크림을 꺼내는 혜준. 설의 손에 정성껏 발라준다. 쑥스러워하는 설에.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날 책임진 형사가 품이 있어서. 혜준. 경찰치고는 품이 있다 이건가요? 고개를 젓는 설에. 한국인치고는 고개 젓는 설에. 남자치고는 설에 고개를 젓고. 현대인치고는. 혜준 웃음을 터뜨리며 설혜 씨는 어느 시대에서 왔길래 당나라? 왜 설혜 씨는 내가 왜 설혜 씨 좋아하는지 안 물어요? 알면 자꾸 그 생각만 할까봐? 내가 잠복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잠복. 숨어서 보는 거. 주차된 차들을 다 들여다보고 다녀요 원래? 내가 안 보일 땐 안 보고 싶었어요? 아리송한 미소만 띈 채 대답을 안 하는 설혜. 설혜 씨하고 나하고 같은 종족이라는 거 진작 알았어요. 남편 사진 보겠다고 했을 때 말씀이 싫다고. 설혜의 아하 하는 표정. 설혜에게 우산을 넘겨주고 풀어진 운동화끈을 묶는 혜준. 나도 언제나 똑바로 보려고 노력해요. 현장에서 시신들을 보면 한 절반쯤은 눈 뜨고 있는데요. 그 눈이 마지막으로 봤을 범인을 꼭 잡아드리겠다고 약속해요. 무섭다는 듯 몸서리치는 설혜. 일어서 우산을 되찾는 혜준. 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건 피 많은 현장, 냄새 때문에. 설혜. 그래서 비닐봉지 갖고 다녀요? 토할까봐? 웃는 혜준. 또 뭐 있어요? 혜준의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브레스 민트를 꺼낸다. 하나를 입에 넣고 빨면서 또 다른 주머니들을 뒤진다. 선글라스를 꺼내서 혜준에게 씌운다. 민망한 기분이 드는 혜준. 태연한 척. 혜준. 설혜 씨는 뭐가 무서워요? 간호사니까. 피는 아닐 테고. 설혜. 물티슈와 주황색 고무장갑을 꺼냈다 도로 넣으며 높은데. 아 끄덕이는 혜준. 주머니 구경에 재미 붙인 설혜. 유틸리티 벨트에 든 작은 손전등. 멀티툴. 수갑. 멀티툴을 꺼내 펴본다. 주머니 이곳저곳에 철사 장갑, 인공 눈물과 손 세정제, 마스크. 설혜. 주머니가 혜준. 12개, 바지에 6개, 단골집에서 맞춰 입어요. 혜준의 눈을 들여다보며 바지의 도장 주머니에 손을 넣는 설혜. 너무 가까이 다가와 긴장하는 혜준. 옛날에 사건 해결해드린 적 있어서 싸게 해줘요. 설혜가 꺼낸 것은 립밤. 자신의 입술에 바르더니 혜준 입술에도 댄다. 쑥스러운 혜준. 사건 생기면 바로 가야 되니까 휴일에도 이렇게 입어요. 휴일이라고 사람들이 살인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옷 계속 입는 거 아니고요. 여러 벌 있어요. 나는. 두 손가락으로 입술을 잡아 봉해버리는 설혜. 립밤을 제대로 발라준 다음 놓아준다. 깨끗해요. 설혜. 립밤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고 혜준의 가슴을 탁탁 치며 총 없어요? 고개 젓는 혜준. 수첩은? 혜준. 스마트워치를 보여주며 녹음이 빨라요. 잠시 후 대웅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석가모니 불 앞에 무릎 꿇은 설혜. 한쪽 귀에 이어폰. 옆에 앉아 설혜 표정을 살피는 혜준. 그의 귀에도 이어폰 하나. 혜준. 설혜가 듣는 스마트워치 녹음.
책하고 공책을 나란히 펴놓고 몇 시간이고 뭔가를 쓴다. 필사를 하나.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자주 찾는 걸 보면 사전을 찾으면서 번역을 하는지도. 또 드라마 본다. 보면서 혼잣말을 한다. 저렇게 사극으로 배워서 말을 고풍스럽게 하는가? 저녁은 또 아이스크림. 들으며 픽 웃는 설에. 집안 정리 상태나 옷차림을 보면 방문객을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다. 우는구나. 마침. 설에 불상을 보면서 주르륵 눈물을 흘린다. 혜준 손수건을 꺼내준다. 설에 손수건으로 눈물 콧물 닦더니 중국어로. 젠장. 혜준. 욕인 거 압니다. 그 부처님 앞에서 참. 설에. 사건 해결하면 파일 지우죠? 혜준이 끄덕이가 무섭게 멋대로 파일을 삭제하는 설에. 순간 당황하지만 이내 픽 웃고 마는 혜준. 씬 71. 설의 아파트. 밤. 또 볶음밥을 만드는 혜준. 옆에서 경단을 준비하는 설에.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서 먹기에 알맞은 크기로 하나씩 떼어낸다. 입에는 담배를 문 채 양손으로 윅과 담배에서 난 연기가 자욱하다. 설에. 안개를 중국어 가사로 흥얼거리다가 어느 대목에서 막혔는지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쪽 빨고는 행주에 문지른 다음 전화기를 켠다. 조리대에 눕혀놓은 채 새끼손가락으로만 B번을 누르는 설에. 힐끔 보는 혜준.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네요. 놀란 눈으로 돌아보는 설에. 사건 관련 숫자들을 외워두면 수사에 도움될 때 많아요. 설의 입에서 담배를 빼서 길게 늘어진 재를 턴 다음 다시 물려주고. 이제 종결된 사건이니까 그 숫자도 잊을게요. 미안해하는 혜준을 향해 씩 웃어주는 설에. 정훈이 노래를 재생시킨다. 씬 72. 주방. 정한 집. 낮. 왼쪽 귀에만 이어폰을 끼고 정훈이의 안개를 흥얼거리는 정한. 오른쪽 이어폰을 끼고 설거지하는 혜준은 뒤에 서서 아는 상태. 혜준. 어떻게 알아? 이 구닥다리 노래를. 정한. 이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 없지. 여기 주제가인데. 트윈폴리오도 부른 거 알아? 혜준. 그래?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노래 따라 흥얼거리던 정한. 갑자기 의심스럽다는 듯 혜준의 몸 여기저기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다. 얼어붙는 혜준. 정한. 무서운 얼굴로 혜준의 등짝을 내리친다. 정한. 폈네 폈어. 눈만 동그랗게 뜬 혜준. 담배. 혜준. 아 수환이 이놈을 그냥. 씬 73. 침실. 정한 집. 밤. 새벽 4시. 곤히 자는 정한을 등지고 누운 혜준. 어둠 속에서 눈만 껌뻑껌뻑. 씬 74. 마당. 정한 집. 밤. 세차하는 혜준. 집중을 못하고 닦는데 계속 닦다가 결국 고무장갑을 획 벗어던진다. 설애에게 문자한다. 자요? 답을 기다리는 혜준 뒤로 2층에 불이 켜진다. 마당에 혜준을 들여다보는 정한의 실루엣. 혜준은 못 본다. 알림음이 들리자 재빨리 확인하는 혜준. 어이 불면증. 내 차도 부탁. 정한에게서 온 문자다. 놀라는 혜준 돌아본다. 창가에선 정한을 향해 엄지척 해준다. 손 흔들고 사라지는 정한. 2층 불이 꺼진다. 큼지막하고 더러운 정한의 차를 돌아보는 혜준. 쩍. 문자 도착 알림에 또 놀란다. 이번엔 설에. 병원. 화요일 할머니가 위독하세요. 아, 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와보니 의식이 없어서 계속 기다려요. 저런. 잠시 후. 그럼 월요일 할머니는요? 아, 걱정이에요. 내가 가볼까요? 정말요? 잠을 못 자 주간의 행사보다 산 노인이 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신다고. 업체는 9시에나 연락돼요. 최대한 빨리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곧이어 추신처럼. 제 집 식탁에서 녹색 공책 가져가 읽어드려요? 그거 좋아하세요. 한숨 쉬는 혜준. 양등이의 물을 정하는 차에 확 끼얹는다. 씬 75. 설의 아파트. 새벽. 창이 어슴풀에 밝아온다. 비번 입력하는 소리에 이어 도어락이 열린다. 혜준이 들어와 불을 켠다. 식탁 위 녹색 공책을 챙긴다. 나가려다 멈칫하는 혜준. 도로 불을 켠다. 거실 커피 테이블 앞으로 가 보자기를 풀고 빨간 항아리의 뚜껑을 열자 흰 종이로 싼 뼈가루가 보인다. 그 위에 얹어둔 지푸라기 든 청록색 캡슐 내약. 잠시 보다 그냥 뚜껑을 닫는 혜준.
씬 76 거실. 월요일 할머니 집. 날. 바퀴 침대에 누워 지그시 눈 감은 이해동 할머니. 곁에 앉아 팔을 주무르는 혜준. 옆에 엎어놓은 녹색 공책. 할머니. 남자 손이 아주 그냥 설에보다 더 부들부들하네. 혜준. 설에 손에 굳은 살이 좀 있죠? 할머니. 요즘 그렇더라. 원래는 손바닥이 입술 같았는데. 망측한 표현이라 깔깔 웃는다. 따라웃다가 서서히 찌푸리는 혜준. 뭔가 마음에 걸린다. 할머니 휴대전화를 들고. 할머니. 시래야. 얘 노래 좀 틀어줘. 그 누구냐? 그 누구의 안개? 반응 없자 마구 아무데나 누르며 얘가 요새 말을 안 들어. 혜준. 할머니 전화를 부드럽게 가져가며 설에 거하고 똑같네요. 할머니. 그럼 같이 샀으니까. 안개를 재생시키면서 할머니 전화기를 보내 혜준. 아무렇게나 누르고 만져서 켜져 있는 앱들이 잔뜩 늘어선 상황. 혜준. 이런 거 너무 많이 켜두면 안 좋아요. 앱을 하나씩 꺼나가는데 운동 앱을 계단 오르기를 꺼내다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계단 오르기 내용이 다른 날에는 다 있다가 어느 월요일만 138층이다. 혜준. 유심히 보며 생각한다. 할머니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혜준. 이 월요일에 설에 여기 왔었죠? 할머니. 월요일이면 오지. 혜준. 같이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 난 10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노래 좋지? 혜준. 잠시 집중해서 추리하다가 할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할머니. 뒤돌아보더니 어리둥절해져서 할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오빠. 경악하는 혜준을 향해 배시시 웃으며 요일? 잘 모르겠어요. 혜준. 우리 혜둥이 착하지? 만약에 말이야 설애가 오늘 왔으면. 할머니. 월요일이요. 혜준.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 괴롭다. 씬 77 장례식장. 낮. 화요일 할머니 영정 앞에 꿇어앉은 설애. 설게 운다. 상주 완장을 찬 임호신이 그녀를 관심 갖고 지켜본다. 씬 78 월요일 할머니 아파트 입구. 낮. 등산복으로 갈아입은 혜준. 아파트 입구에 섰다. 설정으로 들어가 날짜 및 시간에서 현재 시각을 수동으로 바꾼다. 13시 6분에서 오전 6시 53분으로. 혜준. 높이 달린 CCTV 카메라를 보더니 스마트워치에 대고. 혜준. 송설애가 출입구 감시 카메라에 찍힌 시각에 맞추고 출발. 인서트. 설애가 아파트 입구 CCTV에 찍힌 사진. 미지가 보내준 것. 시각 06시 53분이 사진 하단에 찍혀있다. 씬 79 월요일 할머니 아파트 뒷방. 낮. 새벽. 밖에서 창을 통해 안을 넘기다보는 혜준. 할머니는 잔다. 테이블에는 할머니의 휴대전화. 혜준. 전화를 바꿔치기해서 나오는데 아마도 7분. 혜준의 상상. 할머니와 자기의 휴대전화를 바꾸는 설애. 전화기 케이스도 바꾸어 끼운다. 혜준. 뒷방 창으로 빠져나오면 감시 카메라가 없다. 씬 80 버스 안. 구소산 공원 종류소. 낮. 사람들 사이에 앉아 흔들흔들 가는 혜준. 구소산 공원이라고 알리는 방송을 듣고 일어서는 혜준. 버스에서 내릴 때는 설애. 씬 81 구소산. 낮. 혜준 꼭대기로 올려다본다. 스마트폰 고정하는 도구를 팔뚝에 거치하는 혜준. 기도수의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다. 기도수 TV 화면. 헬멧에 액션캠을 고정시키고 혼자 찍은 화면. 도수. 등산 장비를 착용하면서. 도수.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쉬운 루트와 어려운 루트.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걸립니다. 저야 늘 어려운 루트를 오르지만 오늘은 특별히 초심자분들을 위해 쉬운 루트로 가보겠습니다. 쉽다고는 해도 떨어지면 죽으니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제 농담에 웃는 도수. 등산 장비를 착용한 혜준. 허리에 찬 초크백. 손바닥에 초크를 듬뿍 묻힌다. 스마트워치에 대고 혜준. 08시 35분. 등반 시작. 송설애는 쉬운 루트를 택했을 것이다. 남편 눈에 띄면 안 되니까.
해준의 상상. 등산 장비를 착용한 설애. 초크를 잔뜩 묻힌 손을 탁탁 맞부딪히며 암벽을 올리다본다. 설애의 굳은 결이. 해준. 바위에 띄엄띄엄 박힌 소리를 잡고 오르기 시작한다. 도수. 소리. 경사도는 낮지만 홀드가 많지 않아서 미끄러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쇄골이 밟은 발이 미끄러지자 난감한 표정. 이런 데서 미끄러졌다고 창피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원래 비금봉을 지름봉이라고 불렀답니다. 기름 바른 듯 미끄럽다고 지름봉. 해준의 회상. 이해동 할머니에게 녹색 표지의 설의 공책을 읽어주는 해준. 해준. 다시 동쪽으로 250리를 가면 기름산이 있는데. 설의. 해준 입모양에 맞는 소리. 이 산의 봉우리는 깊이 감추어져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다. 열심히 기어오르는 설의. 느린 경사에 이르렀을 무렵 벨소리.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봤는다. 활짝 웃으며 활기차게. 설의. 네 실장님 출근 잘했어요. 해준 소리. 09시. 09시. 간병인 알선 업체에서 걸려온 확인 전화. 느린 경사 지점에서 숨을 고르며 남은 길을 올려다보는 해준. 도수 소리. 이 대목에서 초크 한 번 더 붙여주시고 시키는 대로 하는 해준. 저희 동호회에서 초심자를 위해서 볼트를 박아놨으니까 안전을 위해 확보줄을 꼭 걸고 올라가세요. 자, 이 구간의 시작은 크랙과 슬랩으로 이루어져 있고 올라가는 해준. 다음 홀드를 잡으려고 몸을 한껏 펴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1.5m 떨어진다. 확보줄 덕분에 더 큰 추락을 면한다. 도수 소리. 중간중간 믿지 못할 홀드도 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린 채 파랗게 찔린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해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움직이는 설애. 한 손으로 홀드를 잡고 다른 손으로 다음 홀드를 잡으려 하지만 멀어서 잘 닿지 않는다. 아래를 본다. 아찔하다. 울음이 터진다. 도수 소리. 풍경이 제법 시원하죠? 설애. 소리. 여기 사는 구더기는 길이가 100년 자란 소나무와 같고 뱃바닥에서 끈적한 것이 나와 미끄러지지 않고 산을 오른다. 먼 홀드를 잡으려고 몸을 뻗는 설애. 벽에 몸을 밀착시키고 한 발로 점프를 해서 겨우 홀드를 잡는다. 해준 소리. 주름이 1000개 접힌 흰 몸은 앞뒤를 분간하기 힘드나 사람들은 긴 대롱을 내미는 주둥이를 보고 어느 쪽으로 달아날지 정한다. 기도수 TV 화면. 마지막 구간을 오르는 도수. 잠시 멈춰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중. 도수.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오버행이 문제라면 문제인데 하여튼 보시면 압니다. 말러 5번을 들으면서 출발하면 4악장 끝날 때쯤 도착합니다. 정상에 앉아 5악장까지 듣고 하산하면 완벽하죠. 얼굴은 땀 범벅, 손은 상처투성이인 해준. 슬랩에 기대 잠시 쉬다 갑자기 고개를 갸웃다. 방송을 정지시키고 스마트워치에 해준. 송설에는 기도수보다 먼저 올라가 기다렸을까? 정상에 숨을 곳이 없는데 그럼 나중에? 그럼 송설회가 도착하기도 전에? 기도수는 말로를 다 듣고 하산했겠지. 의문을 품은 채 암벽을 오르는 해준. 동시에 올랐다면 어떻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암벽이 안으로 V자 모양으로 파진 침리에 도달한다. 사이에 몸을 집어넣는 해준. 벽에 등을 기대고 발로 맞은편 바위를 밀면서 최대한 다리를 펴고 선다. 곁에서 해준이 보이지 않는다. 똑같이 침리에 몸을 숨긴 설에 휴대전화 시계를 본다. 조금 떨어진 어두운 루트에 도수가 나타난다. 이어폰을 낀 그의 귀에 말로 교향곡 5번의 4악장이 흐른다. 바위에 몸을 꼭 붙이고 숨죽인 해준. 스마트워치에 대고 해준. 완벽한 은신처다. 1시간이라도 머물러 있을 수 있을 만큼. 해준의 상상. 이 높이를 지나 계속 올라가는 도수, 설애, 소리. 구더기가 사람을 만나면 기다란 몸으로 휘감고 대롱을 꽂아 피와 골을 빨아먹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기도수 TV 마지막 오버행을 오른다. 헬멧에 달린 카메라가 철 사다리를 잡은 도수의 양손을 보여준다. 도수, 소리. 저 다니는 어려운 코스에 비하면 이건 뭐
그냥 초밥 집어먹듯이 한 칸 한 칸 잡고 오르다 보면 어느새 내 몸은 정상에. 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